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픽에서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해서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건 의원은 외교부 북핵 협상 과장과 북핵 외교기획단장을 거쳐서 또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지낸 한반도 최고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데요. 의원님 연결돼 계시죠? 네네. 네. 김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 좀 기대한 것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습니다. 역대급으로 초박빙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좀 일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가 몰렸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뭐 민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그 불법 이민 증가라든가 이런 민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미국 국민들의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걸로 생각합니다. 예. 경제가 더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래서 뭐 미국 말에 문제는 민생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그 지지자들 모여있는 공간에 가서 승리선언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모든 것을 고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모든 정책을 좀 바꾸겠다는 취지로 좀 해석이 돼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안보 정책에도 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좀 어떨까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 교체가 있다든가 미국에서 정부 교체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그렇게 되면 한미 긴밀한 동맹 관계에서 정책을 조정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크게 지금 뭐 우려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지난 70년 동안 그런 어떤 조정의 과정을 그 우리 한미 동맹이 성공적으로 거쳐서 오늘날의 이런 확고한 동맹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그런 스토리를 써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한미일 공조가 어떨까? 왜냐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이 상당히 좀 우선 가치로 중시된 면이 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랑 기시다 전 총리와는 좀 케미가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당장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빼면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전 총리가 다 이제 바뀌게 되는 거라서 이게 그대로 유지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뭐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하신 그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났는데요. 네. 야당 의원님들하고 거기서 우리가 그냥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3자 협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분 말씀은 이 한미일 3자 협력이라는 거에 기초를 놓은 것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다. 그래서 이 한미일 3자 협력이라는 소유권이라는 건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한 게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였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유지할 가치다. 이런 인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많이 계승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최소한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고위직을 보내셨던 분들의 인식은 이거는 우리가 시작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계승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것은 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는 했겠지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인맥으로 꼽을 만한 인사가 있을까? 사실 오늘 저희가 김건 의원님을 연결을 한 것도 나름의 좀 트럼프 쪽 행정부와 가까우셔서 연결을 한 건데 뭐 이런 인물들이 좀 더 있나요? 우리 내각이나 이런데?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아웃사이더에서 등장해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뭐 인맥을 찾고 뭐 이런 게 중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미 대통령을 4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정부 또는 우리 그 정치계 이런 분들하고 다 이 뭐 카운터 파트 관계도 있고 다 협의를 했고 협력을 했던 이 경험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선다고 해서 뭐 그 인재풀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 중에서 발탁이 되고 또 임무를 맡을 거기 때문에 그런 협력 관계가 빨리 구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만 해도 그때 제가 차관보를 했었는데 스틸웰 차관보도
저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뭐 국가 선임 보좌관도 있고 여러 사람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자가 다 그런 분들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우리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미국의 그 공화당의 의원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의원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뭐 정치권에서 미국 대선 상당히 중요한 선거인데 국내 그 뭐 여야 할 것 없이 당의 어떤 주요 회의에서 보면 미국 대선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사람도 없었고 네. 정치인들이 좀 미국 대선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있던데 실제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관심이 있는 사람만 있고 전반적으로는 좀 무관심한 분위기였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대선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모두 관심이 있었지만 그 미국의 대선은 이제 미국 국내 정치 과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개입한다거나 간섭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자제해 왔던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뭐 지금 크리스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가 트럼프 일기에서 고위직을 보내셨던 분들 꾸준히 우리 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오시면 우리 정치권에서도 만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만나고 해서 많은 정도의 그 준비 작업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뭐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난 2016년 임기 동안에 저희가 봤던 여러 가지 미북 정상회담 장면들이 기억이 나서 그런데 네네. 최근에 뭐 김정은도 날 그리워할 거다 이런 식으로 네. 좀 브로맨스 과시하는 말들도 했었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의 미북 관계는 좀 어떨까요? 당장 뭔가 두 사람이 만나거나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까요? 당장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네. 본인이 이제 공약하기를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주 단시간 내에 이제 끝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기 때 적극적으로 본인이 추진했던 그 중동 정책, 거기에 따라서 생긴 지금 중동 정책 긴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이제 공약했던 뭐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을 하겠다. 국경 통제를 통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우선순위가 되는 어젠다가 있어서, 북한 문제가 이제, 그 우선순위가 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뭐 푸틴과 협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우크라이나나 뭐 중동 정세도 상황이 심각하기 네네. 때문에 네네. 트럼프 자체가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좀 뒤에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과거에도 생각해 보시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의 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정은이 먼저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뭐 풍계리 핵실험장도 뭐 폭파시키고 뭐 이러면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나왔기 때문에 네. 미국 정상회담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고전에는 상당한 정도의 긴장된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어떤 브로맨스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충분히 그 미국 국민들이 환영하는 성과를 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이 보여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북한이 뭔가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후순위로 밀린다 싶으면 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좀 도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선도 네네. 한 6시간 앞두고 네.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주목을 안 해주면 주목 네. 받으려고 뭔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2021년 당대회 때 북한이 미국 위협할 만한 무기들 개발하겠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뭐 초대형 핵탄두라든가 뭐 핵잠수함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했거든요. 정찰 위성 포함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돼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군사 능력이 지금 북한의 생각대로 그렇게 순조롭게 개발돼서 뭐 보이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미사일을 발사하든가 이런 거는 그 사이에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그런 효과를 거두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에 한국을 머니머신이다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네. 부자 나라다 이런 건데
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내비쳤습니다. 뭐 최대 13조 원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좀 현실화될 우려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본인이 이제 이 경제인으로서 쌓았던 어떤 특히 협상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뭔가 하면 이제 아주 이 약간 극단적인 입장을 취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협상의 타결점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협상의 문제니까 일단 아주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충격적인 금액을 갖다 이렇게 부르는 걸 시작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절충되는 점에서 균형점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모습 보이든가 그게 사실은 협상에는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담담하게 네. 양국이 이익의 균형을 결국 찾아갈 것이다. 그런 협상을 우리 정부가 해갈 것이다. 그렇게 좀 믿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궁금한 게 트럼프 네네. 2기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일 것 같아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들어보면 1기 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좀 새 인물들도 포진이 될 것 같고 네네. 어떤 식의 컨셉으로 좀 내각을 꾸릴 걸로 보시나요? 지금 아마 1기 때 하셨던 아주 고위직 인사분들은 상당수 교체가 되겠지만 네. 결국은 그 인재풀이라는 것이 공화당의 인재풀 그래서 1기 때 하셨던 여러분들 중에서 좀 많이 뽑히시지 않을까. 특히 그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일론 머스크가 네.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건데 어제 승리연설 할 때도 머스크의 공을 엄청나게 좀 길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부 효율위원회라는 거기에 이제 위원장을 맡길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네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기업가시니까 어떤 정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부를 혁신하는 그런 임무를 맡으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포함해서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할 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